아, 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내가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갖고 해봤더니 정말 조금 오르고 그래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다 아마 보시면 아실, 영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아실 만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1세대 영어 선생님? 저희가 만나서 거의 한 3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떨고 했는데, 아, 이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보영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할 때 영어 교육 쪽 일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저희가 그때 카페에 만나서 정말 3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대선배님 같은 분이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것들을 다 하나씩 이제 오늘 다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분명히 영어 공부하고 약간 학원이나 그쵸. 이런 것도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뭐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당시에는 그 영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낄 것도 없었고, 왜냐면 해외여행 자체가 법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어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영어 때문에 고생한 엄마의 고생담 듣기, 치킨과 키친을 헷갈려서 애들한테 놀림 받았던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저는 집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어에 만나면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 1호 여성 파일럿이신 김경호 님이세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선생님 공군이요 미국보다 먼저 생겼대요. 역사가 더 길어요, 우리나라가.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여성과 비행기다라고 할 적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군에서 이제 정식으로 뽑았던 1호가 되는 거죠. 이 여성 파일럿의 1호에 공군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사진을 봤을 때 되게 멋있는데 무서우실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머님이 막 이래야 돼, 막 저래야 돼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받아들이시기를 그러니까 조기교육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는 진짜 그걸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시킬 마음도 없었고 뭐 시킬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영어가 너희 시대에는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가끔은 하셨지만 믿지 않았죠. 그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너희가 자라서는 이제 여자도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이예요, 아이. 되게 티피컬 A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는 게 두렵고 누가 말 시키는 게 두렵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 뭐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 저 기억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누가 말 시키는 게. 밖을 안 나가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AFKN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한 미군 그들의 가족을 위한, 그 당시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프로그램을 모아서 해주는 TV 채널이 있었어요. 만화를 하루 종일 해줘요. 사실 조기 교육이라는 게 정말 막 교육이라기보다 환경을 봤을 때는 흥미거리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집안 곳곳에 있는 거야. 그죠? 만화 영어도 막 틀어지고 근데 봐! 이게 아니라 재밌어 하면서 본 거고.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재밌고 뭔가 흥미있고 계속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밌는 거리구나라고 어렸을 때 인식이 맞아요. 있으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막 푸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집에 곳곳에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다 단어 붙여놓고 뭐 이제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지나가는데 계속 영어 막 영상 틀어놓고 그걸 소위 흘려듣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흘려듣기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흘려듣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영어를 알면 중간중간에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하다가도 듣고 뭐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소음이죠, 소음. 소음이지. 근데 그걸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고 확인을 해, 엄마가. 말이 흘려 듣기지 이거는 확인 영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신데 보통은 너무 훌륭한 부모님 밑에는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너무 세니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린다? 눌리고 기가 이러거든요. 눌린다?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게 되셨어요? 아, 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4학년 때까지 공부라는 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공부 시키지도 않아. 그냥 시험을 평소 실력대로 하라고. 평소 실력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저는. 제가 공부라는 거를 맛을 들이게 된 거는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동네 친구가 어느 날 옛날에 연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막 쓰더라고. 근데 거기다 중간중간에 빈칸을.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내는 거구나. 본인이 문제를 내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갖고 해봤더니 정말 조금 오르고 그래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덕분에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만큼 잘했어요, 요만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상명여중을 나왔거든요. 상명여중에서 김치영 선생님이 발음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시대에. 네. 그러니까 저로서도 그것도 참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건데 발음이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다들 미국 사람 같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 중에 아들이 영어를 먼저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아들 얘기하고 있는데 boy, man. 그다음 어떤 애 하나가 son 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son을 알아. 그래서 애들이 son을 안다고 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딸이 영어를 먼저 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이건 좀 어렵지. 그랬더니 또 woman, 뭐 lady, girl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그만 목소리로 도타. 그랬더니 선생님 그걸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도타라고 한 게 애들이 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도타. 맞았어. 그러는데 도타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전교생 중에 저 하나였던 거예요. 네, 너무 웃기죠? 도타. 그거 하나 아는 바람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갖고 도타라니까 이제 5분이나 10분 쉬는 시간에 쭉 줄을 서요, 애들이. 해석을 딱 막 시켜줘요. 저도 미리 해석을 하고 가야 돼요. 애들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도타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자꾸 교과서에 읽는 걸 시키셨어요. 근데 발음이 좀 나쁘지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야. 뭐든지 막 굴려. 버스를 막 버스 이렇게 하고 막 엉터리인데 굴린다는 거 하나로 막 교과서를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공부해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얻어갖고 오셔갖고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내가 알던 발음이 그 발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또 연습에 갖고 가고. 환경이라는 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억지로 만드는 환경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근데 그 환경에 왔을 때 제가 그거를 뭐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조금 할만한데 애들이 또 펜팔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래갖고 또 펜팔을 장려했어요. 학교에서는 영어 쓰길 바라고. 애들이 영어를 어떻게 못 쓰지. 그래서 똑똑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쓰는데 I am a girl, I am 13 years old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전 찾아가면서. 그럼 또 답장 영어도 해석해주고. 그때부터 선생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애 하나가 고영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잘 모르겠는데 네가 가르쳐주니까 이해가 돼. 너 선생님 되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 도와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난 영어도 좋아하고 남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영어 선생님 되면 되겠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영어 교과를 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거 천직이야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저렇게 싫어하고 잘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할 수 있게 할까.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책임감을 많이 사실은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집안 분위기가 해가 아니라 그냥 곳곳에 영어야. 곳곳에 영어였어. 재밌다 이렇게 놀다가 관심이 생겼어.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도토로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됐고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근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엄청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미국 가수 하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TV를 하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핫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코미디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재밌는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그냥 그 가수가 보는 것만 해도 이제 덕질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가수의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가수가 정말 좋으면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 팬레터를 쓰냐. 막연하잖아요. 우리 엄마의 특징은 걱정할 거 모든 없어. 건 쉬운 거야. 아주 쉬워.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책 2권을 갖고 오셨는데 하나는 한영사전, 하나는 영안사전이었어요. 이게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여다 보니까 단어밖에 없어요. 빼곡하게.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또 걱정할 거 없다. 모든 문장은 I am과 I like 그럼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쪽집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I am과 I like로 하면 된대요. I am a girl. I am 다음에 이름 넣고 Korean. I am Korean. I am 10, 11 years old 보고 I am your fan 까지는 했어요. 다 할 수 있어. I like로 넘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I like 뭐가 있겠어? You. I like your song. I like your family. 뭐 이렇게 해서 한 장이 금방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에다가 싹 그림도 그려. 그걸 이제 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붙였냐면 LP판의 뒤를 보면은 거기 무슨 주소 비스름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근데 P.O. 박스라고 돼 있더라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사성이란 뜻인데 몰랐죠 그때. 근데 그게 이 사람 집 주소인 줄 알고 여기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석 달 만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보영리 해가지고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게 뭔가 두툼해요. 이게 두툼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말 이렇게 많나? 두툼해갖고 그래서 좀 뜯어봤단 말이죠. 뜯어봤더니 이게 그 사람이 손글씨로 쓴 게 아니고 뭐 타이핑을 쳐갖고 뭐가 왔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팬클럽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의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머나먼 한국이란 나라에 있는 소녀야. 우리도 참 기쁘다. 그렇다면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키링을 사지 않으련? 라고 카탈로그가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기뻤죠. 또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22를 주고 티셔츠하고 키고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영어로 소통이라는 걸 해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그 가수가 중요한 거지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내가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국내파로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어가 굉장히 그분들에겐 인사이트가 많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도터를 계기로 해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1과에서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까지 나와요. 근데 2과를 들어가게 되니까 Telephone English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May I speak to John? This is he? 이런 말 하잖아요. You've got the wrong number. I'm sorry. 그리고 끊어요. 근데 이런 대화 예문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시키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학교에 보면은요,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밑에 보면은 칸이 하나 마련이 돼서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에 있는 걸 보니까 앞에는 다 가나다 순이라서 김씨, 나씨 쭉 있단 말이죠. 기억니은으로 있는데 뒤에 보니까 키역, 히읗, 피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역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킴벌리라는 이름도 있고 제임스라는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로 이들이 들어서 이 외국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용감하기도 하지. 그래서 존 리차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존 리차드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러 hello 그러면서 또 hello 그래요. 배운 대로 may I speak to Mary 일부러. You got the wrong number 받아야 돼서 There's no Mary. There's no Mary. 왜 없대요 여기. 그러면 제가 I'm sorry 끊으면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깝잖아요. 난 연습하러 한 건데 Are you sure? 제가 사람 아니라는데 Are you sure? 그런 사람이 그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Yes, I'm sure. You got the wrong number. 뭐 이래요.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 또 끊으면 됐는데 I'm sorry. I made a mistake.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고 이제 빨리 오케이 good luck 하고 끊어요. 이거를 하루에 다 했어요. 킴벌리 제임스부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혼자 하기 아까우니까 내 친구들 다 대박이다. 너도 해봐. 막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 아마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도 받았니?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제가 쓴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이제 이화여대에 있었을 때인데 교수실로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저희 외국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자꾸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틀림없는데 없는 사람을 찾는다. 근데 제가 한번 받았어요 전화를. 근데 보니까 저 이보영 선생님 시절에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해보세요. 저기요, 하시면 안 되고 민폐를 끼치는 거고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랬던 일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아이인데 이런 거는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선생님이랑 그 대화를 했을 때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굉장히 아이고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영어 테이프 계속 네. 듣고 하루에 5시간씩 막 듣고 따라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소리가 그냥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봐라. 근데 그 반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읽고 나니까 갑자기 너 영어 잘한다. 이게 둘 다 도터 하나로 소리 하나로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약간 요렇게 되니까 네.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격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배울 의지도 없고 전혀 없는 애한테 막 가면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만 받는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영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주면 알아서 얘가 동력을 갖고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박차를 가게 되죠. 네,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도 그렇죠.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 그게 부분이에요.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그게 연락을 해온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이 일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일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EBS에서만 제가 33년째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봤을 적에 사실은 영어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본질은 안 변했습니다.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영어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엄마부터 스스로 먼저 배우는 자세를 해보셔라. 아이마다 뭐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나사지를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시키고. 네, 뭘 시키고 하고 그러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안 한 사람이 없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없죠. 싫어하는 사람은 또 너무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아요.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머님들한테 7세 고시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게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자. 최근 5, 6년에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히 발전도 있지만 변화하게 된 것을 보면서 아직 현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볼 적에 참 이런 변화를 같이 겪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감개가 무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은 뭐 영어 다 뭐 누구나 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때문에 진짜 고생한 분들이 지금도 많고 7세 고시, 4세 고시 그런 분들이 25년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요즘만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아유, 그때는 영어 교육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 역사가 이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 아이들 영어 발음 좋게 해준다고 혓바닥 이 아래 근육을 가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혀 아래쪽과 입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를 절제하는 수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 그렇다고 하는 건 들었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와. 그때 막 어처구니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진짜 네, 어처구니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근데 학회 일을 좀 보는데 학회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이든 현장에 계신 분들이든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이게 아닌 걸 알잖아요. 답이 아닌 걸 아는데 아이들을 들들 못 살게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절대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리는데 게을렀고 잘 전달을 못했으면 아직도 젊은 배웠다는 어머니들이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7세를 풀게 하는 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별로 변한 게 많지만 변한 게 없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계속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앞서가고 싶고 우리 아이를 뭐 좀 더 잘할게. 근데 그건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득을 했어야죠. 영어 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네요. 마케터들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일단 하자고 생각을 하지 뭘 따져갖고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면 아이들한테 좀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 7세 고시, 4세 고시에 대한 얘기를 소아병리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누구라도 얘기를 해줘 다행인데 아 영어 교육이 우리 얘기인데 우리 업계 얘기인데 왜 우리는 얘기를 안 하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왜 책에 나오는 좋은 부모란 그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란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어머니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니 그냥 많이 물어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뭐 애를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안 시킨 게 일단 넘버원. 근데 이건 있었다. 해외에서 이제 공문이 오거든요. 가끔 엄마한테 오면은 저한테 그냥 이걸 던져줘요. 줘요. 그리고 이거 해석 좀 해갖고 오라. 엄마 바쁘니까 지금 해갖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특명을 받은 것처럼 갖고 와서 이제 사전 놓고 그러니까 사전을 보는 걸 일찍부터 했죠. 기특해하고 칭찬하고 이러니까 그 맛에 또 칭찬받는 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애는 두 아이가 다 영어를 참 잘 못했어요. 잘 못하고 하기 싫어하고 또 그 정말 지극히 아이였어요. 대신 얘가 하기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소중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전에 책을 같이 읽는 거 항상 했는데 책을 만약에 5권을 읽으면 그 중에 2권만 영어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아주 쉬운 거 그림책이 그거 보면서 글을 똑같은 거를 똑같이 몇 번씩 읽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서 H 찾아봐. H. 그러면 H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he 찾아봐. 그럼 HE를 찾아보기. 뭐 그걸 나중에 같은 책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라는 낯섦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게 싫으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몇 살 정도까지 5살, 4살, 5살, 5살, 4살 이런 게 그랬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던 거는 뭐냐면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8살 차이가 나요. 큰애랑. 얘도 영어를 진짜 못하고 라이언하고 킹을 정확히 반대로 알아요. L-I-O-N이 뭐야? 그러면 king. K-I-N-G가 뭐야? 그럼 라이언.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그걸 힘들어 했었어요. 주의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있었고 나중에 근데 얘가 책을 읽는데 책이 굉장히 쉬운 책을 계속 그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해리포터 읽고 막 햄릿을 읽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가 그래서 또 그쪽으로 공을 또 막 했어요. 보니까 같은 책을 얘가 여러 번 읽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급급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군대에 있지만 군대에서 이 기사 쓰는 일을 하거든요. 자기는 학교 때부터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많이 쓸 줄을 몰라도 군대 와가지고 총만 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맨날 기사 쓰고 있어요. 영어로. 근데 그게 이게 편안해지고 단어 어휘에 신경을 쓰고 애가 같은 책을 계속. 쉬운 것을 반복해서 봄으로써 얘는 즐겁고 그리고 영어는 영어대로 자기 어떤 그 자양분으로서 자기 거가 되고 이게 학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했던 역할이라는 거는 역시 우리 엄마처럼 내버려뒀던 거죠. 그리고 잘한다. 어떻게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거였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나를 가르쳐줘도 10개라는 애들이 있습니다요. 영재가 있습니다. 그게 내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 영어가 이게 기술이지 이게 절대 무슨 대단히 심도 있는 막 머리가 좋아야 하는 이게 아닙니다. 수학이랑 달라. 수학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걸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익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즐겁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작은 성공이라고 그걸 부르는데 할만하다. 이건 할만해. 그러니까는 할만한 걸 던져줘야 돼요, 애한테. 또 이제 아직 아이가 어려서 네네. 되게 많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양육이나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질문들이 또 되게 많아요. 선생님 아직도 영어 공부 하세요? 그럼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끔 툭툭 물어보거든요. 저는 매달 EBS 그 이지 잉글리시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지 잉글리시를 매달 교재를 만들어내요. 저는 챗 GPT에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알아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구독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잘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만 공부한 소위 말해서 토종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는 영어를 공부하세요, 뭐 하면 늘어요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제가 5년 전보다 지금이 당연히 더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면.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5년 전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 우리가 왜 근력을 키운다고 하지만 지력도 키워야 된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경험이 없다면 그냥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네, 여행을 가서 한마디를 하고 언제까지 이거 핸드폰 들고 이거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했을 때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시죠?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느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는 별거 아니고요. 해두면 도움이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나 그러나 언젠가 영어는 복병과도 같아서 매복하고 있다가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고 가는 것이 영어라서 정말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치. 네, 그래서 항상 조금씩은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라는 걸 잘할 수가 있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게끔 만들 수 있어? 삶의 태도? 이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보연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라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되게 멋진 분이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주셨던 거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네.